최용심 병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할 것은 F는 이코르 MA를 어떻게 잘 적용을 시킬 것인가, 그것 하나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시켜줄 것인가, 그것들에 대하여 더 깊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했던 역학 9단계, 10단계, 11단계 이 3시간에 걸쳐서 하였던 것들을 실내 문제를 풀어봄과 동시에 실내 문제를 풀 적에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잘 적용을 시켜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할 거예요. 결론만 말하면은 역학 9단계, 10단계, 11단계 이 3개 중에서 지금 2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고로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물리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이 뭐라고 했냐면은 벡터 해석학 5단계, 여기에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와 벡터를 어떻게 나타내 줄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약간 훑어보고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훑어보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벡터 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벡터 A를 표현을 하면 두 가지 표현법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즉 말해서 벡터 A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기하학적 표현이 있고 해석적 표현이 있거든요. 기하학적 표현이란 것은 화살표를 그어놓고 그것들을 벡터로 사용해 먹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기하학적이란 말의 영어 표현인 지오메트칼에서 맨 앞자 G를 따가지고 G 표현 이러면은 기하학적 표현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A 표현 이것은 해석적 표현인데 해석적이란 말은 영어로 어널리틱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A 표현 이것은 해석적 표현으로 알아주십시오. 그러면은 벡터 A라는 것을 기하학적 표현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A의 A 캡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이때 A 캡이라는 것은 A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고, 앞에 있는 A라는 것은 A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로 A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 해석적 표현으로 A라는 벡터를 표현을 할 적에는 A라는 벡터를 좌표 위로 가져와가지고 좌표상의 눈금으로 A 벡터를 표현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벡터가 있다면은 XYZ 3차원 직각좌표계에서 AX의 X캡 플러스 AY의 Y캡 플러스 AZ의 Z캡 이렇게 나타내준다고 했지요. 이런 때 여러분들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했는데 A라는 벡터를 해석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줬다면은 A라는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당연히 크기라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플러스 AZ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AX라는 것은 A 벡터의 X축 방향 성분이에요. AY라는 것은 A 벡터의 Y축 방향 성분을 AY라고 하고 A라는 벡터의 Z축 방향 성분을 AZ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벡터 해석학 5단계에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듣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것을 강조를 하려고 해요. 고로 여러분들이 A라는 벡터를 봤을 적에 그 벡터가 기하학적 표현인지 해석학적 표현인지 그것은 무엇만 보면 알 수 있느냐, 기하학적 표현에서는 좌표를 도입하지 않고 공간상에서 그냥 화살표 그려놓고 이것은 A 벡터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A 캡 이렇게 나타내줘 가지고 그것이 몇 차원이 되어졌든지 간에 항상 기하학적 표현에서는 A의 A 캡 이렇게 나타내줘요. 다시 한번 A라는 벡터의 기하학적 표시는 그것이 몇 차원 공간에서 표현이 되어지든지 간에 항상 A라는 벡터의 크기 A에다가 A라는 벡터의 방향 A 캡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해석적 표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를 가지고 옵니다. 흔히 여러분들은 직각좌표계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제가 직각좌표계를 가져왔습니다. 고로
그 직각좌표계 상에서 A라는 벡터가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Z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되어져 있는가, 그 성분들을 각각 AX, AY, AZ라고 해가지고 A라는 벡터를 해석적으로 표현을 해줄 적에는 AX의 X캡 플러스 AY의 Y캡 플러스 AZ의 Z캡 이렇게 표현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표현법을 보고 아하, A라는 벡터를 좌표계에다가 표현을 할 적에는 X축 방향 성분이 AX이고 Y축 방향 성분이 AY이고 Z축 방향 성분이 AZ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먹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한 반면에 A라는 벡터의 기하학적 표시에서는 좌표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벡터의 크기 곱하기 A캡 이렇게만 표현해 준단 말이야. 바로 이것이 최대 차이점이야. 즉 말해서 해석적 표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계를 가져와 가지고 그 좌표계의 각각의 성분에 대하여 성분이 얼마인가 라는 것을 알아 가지고 그 성분과 그 좌표계의 방향을 각각 곱해 준 것을 선형합 시켜줘 가지고 나타낸 것이 해석학적 표현법임에 반하여 기하학적 표현법에서는 항상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물리학의 모든 문제는 미적분학으로 거의 풀어야 되잖아요. 미적분학으로 풀어야 된다 그 말은 벡터를 해석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어지죠. 해석적으로 표현한다 그 말은 벡터를 좌표상으로 가져와 가지고 좌표상에서 벡터를 계산을 하는 것이죠. 고로 좌표상에서 계산, 미분, 적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벡터를 1차원 상에서 표현을 한번 해줘 봅시다. 지금 현재는 A라는 벡터가 X축, Y축, Z축 3차원 상에서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운동이 1차원 직선상에서만 일어난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바로 3차원 상에서 두 개의 차원을 없애버리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이 X축 상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운동이다. 그러면은 X축이라는 1차원을 통한 운동이라 해가지고 A라는 벡터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은 A의 X의 X캡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1차원 X축을 따라서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적에 이때 AX는 A 벡터의 X축 방향 성분, 즉 X캡 성분이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A라는 벡터의 1차원에서 운동을 보긴 보는데 그것이 Y축 상에서만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A라는 벡터는 AY의 Y캡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지죠. AY는 A 벡터의 Y축 방향, 즉 Y캡 성분이다. 이럴 적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조심할 것. 기하학적 표현에서는 이 A라는 것이 A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데 해석적 표현에서는 AX, AY, AZ 이것들이 뭐예요? X축, Y축, Z축에서의 A 벡터의 성분들이죠. 그러므로 AX, AY, AZ 이것들의 부호는 양수, 음수 다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AX, AY, AZ 이 세 개의 성분만 알고 있으면은 A라는 벡터가 완전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죠. 유사하게 1차원 상에서도 AX만 알면은 X축 방향을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벡터, 그것이 속도가 됐든지 위치가 됐든지 가속도가 되어졌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유일하게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Y축을 따라서 운동하고 있다면은 AY만 알면은 그것을 유일하고 완전하게 기술할 수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AX의 마이너스 X캡 플러스 마이너스 AY의 마이너스 Y캡 플러스 마이너스 AZ의 마이너스 Z캡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 표현을 보면은 A라는 벡터 마이너스 X축 방향 성분은 마이너스 AX이다. 마이너스 Y축 성분은 마이너스 AY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간다. A라는 벡터의 기하학적 표현은 A의 A캡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이런 때 A캡이란 것은 좌표상으로 나타내지 않고 그대로 A캡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 그런데 A라는 벡터를 해석적인 표현으로 나타낸다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X축, Y축, Z축 좌표상에서 A라는 벡터의 성분들 AX, AY, AZ를 알아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다. 무엇을? A라는 벡터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것은 직각좌표겠지만 구좌표, 실린더좌표 그것들을 배웠잖아요. 만약에 A라는 벡터를 구좌표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구좌표는 R, 세타, 파이 이 세 개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좌표에서 A라는 벡터를 표현을 한다면은 AR의 R캡 플러스 A 세타의 세타캡 플러스 A 파이의 파이캡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A라는 벡터를 구좌표 상에서 해석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A라는 벡터를 실린더 좌표계, 즉 원통 좌표계에서 해석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원통 좌표계는 로, 파이, Z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A라는 벡터를 실린더 좌표계에서 나타내면은 A로의 로캡 플러스 A 파이의 파이캡 플러스 AZ의 Z캡 그렇게 나타내줘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떤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냐면 자 Q1 질량 M을 높이 H에서 속력 V0로 연직으로 던질 때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및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구해보라고 했어. 여기에서 연직으로 던졌다고 했잖아요. 위로 던졌는지 아래로 던졌는지 그 정보는 안 줬어.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질량 M인 물체를 높이 H에서 속도 V0로 연직으로 던졌다고 했어. 이때는 속도가 V0라고 했어. 위에서는 속력 V0라고 했고, 고로 속도 V0로 연직으로 던졌을 적에 최고점 도달 시간, 최고점 도달 높이, 그리고 지표면 도달 시간, 그리고 최고점 높이의 절반의 물체가 위치해 있을 적에 그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겠는가 그걸 여쭤봤단 말이야. 이 문제를 공식을 딸딸 외워가지고 하면은 금방 할 수도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하려고 했다가는 이거 결단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하려면은 F는 MA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그걸로부터 좌표계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것과 함께 이 좌표계를 위로 플러스로 잡을 때 아래를 플러스로 잡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이것을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 고로 공식을 딸딸 외워가지고 푸는 그 문제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꼬여가지고 나오면은 아예 못 풀어버립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차분하게 한번 봐봅시다. 자, 질량 M인 물체 또는 입자에 작용한 힘이 F0 벡터로 일정한 경우에 Equation of Motion 운동 방정식은 mdt분의 dv는 F 벡터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여러분들 물리 초반부에서 물체라고 하는 것은 입자를 얘기해요. 입자라는 것은 뭐예요? 반지름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물체, 그것을 입자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한 입자가 질량 m이라고 했을 적에 운동방정식 mdt분의 dv는 F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이때 F 벡터는 힘이 F0로 일정하다고 했죠. 고로 이 F 벡터라는 것은 F0 벡터로 일정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F는 MA잖아요. 그런데 F0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F0는 MA 할 적에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A라는 벡터도 상수 벡터가 되어지겠죠. 고로 좌변 mdt분의 dv는 그대로 여기에다 적어주고 F라는 벡터는 MA 벡터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이때 A라는 벡터는 상수 벡터라고 여기서 했지요. 그러면 M 서로 약분시켜주고 나면은 dt분의 dv는 A 벡터 그것만 남게 되어지죠. 이럴 적에 이 운동 방정식을 1차원상에만 적용시켜보자. 왜?
연직 방향 운동, 즉 Y축 방향 운동은 1차원상의 운동이기 때문에 고로 1D, 즉 1차원을 Y축으로 잡았다고 했을 적에 V벡터는 VY의 Y캡 이렇게 되어지겠죠. 또 V0 벡터 초속도는 V0의 Y의 Y캡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A라는 벡터도 AY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1차원상의 조건들을 이 식에다가 대입하고 나면은 DT분의 D, V벡터는 VY의 Y캡 적어놓고 이코르 A벡터는 AY의 Y캡 적어놨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Y캡, Y캡 이것은 상수 벡터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약분이 되어질 수 있고 고로 남는 것은 뭐만 남느냐? DT분의 DVY는 AY 그것만 남지요. 이쪽 양변에다가 DT를 곱해주면은 좌변은 DVY만 남고 우변은 AY의 DT 그것만 남지요. 이것을 정적분 해줘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 물리량들을 유도해 내야 되겠지요. 자, 양쪽을 똑같이 적분해도 등식은 변화가 없겠다. 그러면 T는 이코르 0일 적에 VY라는 속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면은 V0Y 이렇게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T는 이코르 T일 적에 속도 VY를 VY로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VY는 V0Y 플러스 AYT 그렇게 되어지죠. 이제 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위치를 구해야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VY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위치는 DT분의 DY가 되어지죠. 고로 VY를 DT분의 DY로 고치고 난 다음에 양쪽을 DT로 곱해주면은 좌변 DY는 V0 플러스 AYT에다가 DT 이렇게 해주면 되어지죠. 이것 또한 양쪽을 똑같이 정적분을 해주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해줬을 적에 T는 이코르 0일 적에 위치 Y의 초기 위치를 Y0로 놓자. 그리고 T는 이코르 T일 때 위치를 Y로 놓자.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Y는 Y0 플러스 V0 YT 플러스 2분의 1 AY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지금 운동이 Y축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식에서 T를 엿다가 집어넣고 또 엿다가 집어넣어 볼까요? 그래갖고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VY의 제곱 마이너스 V0Y의 제곱은 2AY, Y 마이너스 Y0 이렇게 되어지죠. 운동이 Y축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속도도 Y축 방향 성분 VY 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VY와 AY 있죠. 이것들이 Y축상에서 일어나는 운동인 줄 뻔히 알기 때문에 굳이 이 첨자 Y가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Y축상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첨자 Y는 굳이 빼버리자 그 말이에요. 달리 말해서 여기서는 V벡터를 VY의 Y캡 이렇게 두었는데 Y축상에서 운동인 줄 뻔히 알기 때문에 V벡터를 V의 Y캡 이렇게 두겠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서는 A벡터를 AY의 Y캡 이렇게 두었는데 A벡터를 A의 Y캡 이렇게 두겠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V0 벡터도 V0Y의 Y캡 그렇게 놓았는데 V0 벡터를 V0의 Y캡 이렇게 두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두고 나면은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익히 배워온 V는 V0 플러스 AT 그렇게 되어지고 이 식은 어떻게 적어지냐면은 Y는 Y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고 또 이 식은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 Y 마이너스 Y0 이렇게 적어지죠. 이 세 개의 공식은 고등학교 때부터 익히 많이 외웠던 그 공식이 되어지잖아요. 이 공식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어진 공식입니까? 물체의 운동이 Y축 상에서 일어나고 동시에 외력도 MA로 일정한 경우에 이러한 것이 성립을 하게 되어지죠. 그 두 가지 조건을 벗어나면은 이 공식 성립 안 해.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일정한 외력 하에서
운동은 거의 다 다룰 수가 있어. 다만 이동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은 적분을 해주거나 또는 VT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해가지고 그 면적을 결대치를 씌워가지고 다 합쳐주는 것이 이동 거리가 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역학 10단계, 11단계에서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공식을 한번 적용시켜줘 보자. 이 공식을 연직 운동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보자 그 말이요. 자, 지표면이 있다. 지표면을 따라서 이쪽을 X축 그리고 위쪽을 플러스 Y축으로 잡았어. 그런데 물체가 최초의 높이 H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은 높이가 H라고 했을 적에 이러한 좌표계에서는 물체가 최초에 위치한 Y좌표가 뭐가 되어집니까? H가 되어지죠. 왜? 높이가 H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중력만 고려하자. 공기저항력 이런 것은 다 무시. 중력만 고려하면은 중력 F는 mg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중력 F가 mg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은 어떤 좌표계에서도 다 똑같이 mg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다만 이 g 벡터를 그 좌표계에 맞게 표현해 주면서 약간 표현법만 달라질 따름이지, 이 g 벡터가 지구 중심을 향해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가속도 벡터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좌표계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불변이야. mg에서 이 g벡터를 기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면은 g벡터는 크기는 g이고 방향은 g방향이다. 여기서 g방향은 무슨 방향입니까?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 또는 지표면에서는 지표면에 수직한 아랫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여기서 g캡이란 것은 이러한 좌표계에서는 아래쪽 방향이기 때문에 g캡이란 것은 마이너스 y캡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기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져 있는 이 벡터를 해석적 표현으로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mg의 y캡 이렇게 나타내지요. 다시 한번 간단 요약 정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mg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 이 mg 벡터 이것을 기하학적 표현으로는 mg 해놓고 g방향, 이것이 기하학적 표현이 되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문제를 좌표를 잡아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하학적 표현을 해석적 표현으로 나타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m은 그대로 적어주고 g도 그대로 적어줘. 단지 g캡 있죠. 이것은 중력가속도 방향이란 말이야. 중력가속도 방향이 이러한 좌표계에서는 아래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y캡이야. 고로 마이너스 y캡을 g캡 대신에 대입시켜주면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mg의 y캡 그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의 운동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자. mdt분의 dv는 f, 이것이 운동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m 그대로 적어놓고 dt분의 d 그대로 적어놓고 v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v의 y캡 그렇게 했지요. 지금 고로 v의 y캡 적어주고 이코르 f 벡터는 이 좌표계에서 마이너스 mg의 y캡이죠. 마이너스 mg의 y캡 그대로 적어 놓았다. 고로 여기서 약분이 되어질 것이 얘 약분되어지고 또 y캡 약분되어지기 때문에 남는 것은 dt분의 dv는 마이너스 g 그것만 남지요. 고로 dt분의 dv는 마이너스 g 이것만 남고, 동시에 이러한 좌표계에서 초기 y좌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즉 t는 이코르 0일 때의 y좌표인 y0는 h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y0는 h, dt분의 dv는 마이너스 g. 이때 dt분의 dv는 뭐예요? 가속도 a지요. 가속도 a다 그 말이에요. 본 화면의 이 식에서 v와 a를 일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dt분의 dv는 최종적으로 a가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 식으로부터 a는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이 공식에서 a 대신에 마이너스 g를 넣고 y0 대신에 h를 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v는 v0 마이너스 gt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y0 대신에 h 넣고 그 다음에 v0t 플러스 a 대신에 마이너스 g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고, 여기에서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마이너스 2G 그렇게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2G 또 Y 마이너스 Y0인데 Y0가 H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동거리 S라는 것은 아까 여기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동거리 S, 즉 T1 시각부터 T2 시각 동안에 이동했던 거리는 미소 변이를 절대치를 씌워줘 가지고 다 합쳐주면 되어지겠죠. 또한 dr이라는 것은 vdt인데 절대치 dt는 0보다 크기 때문에 dt는 절대치를 빠져나오고 속도 v 벡터만 얘가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속도 v를 고려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y축상에서 속도만 고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v 대신에 vy의 y캡 그렇게 적어줘야 되죠. vy의 y캡 그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y캡은 크기가 1이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vy만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v벡터를 vy의 y캡 이렇게 둔 거 아니고 v의 y캡 이렇게 뒀기 때문에 이러한 좌표계에서 이동거리 S는 인테그랄 T1부터 T2까지 절대치 V의 dt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때 절대치 V라는 것은 V의 Y캡이기 때문에 Y캡은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벡터 표시 이것을 날아가도 되겠지요. 즉 말해서 이 벡터 표시 이것을 없애버리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때 V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되어지겠죠. 즉 이 절대치 안에다가 V0 마이너스 GT를 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것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연지그 위쪽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았을 적에 도출된 공식이고, 이번에는 반대로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았을 적에 이 공식이 어떻게 변환이 되어진가 봅시다. 아래쪽으로 플러스 Y로 잡았을 경우에 중력 벡터는 어떻게 되어진가 봅시다. 중력은 F는 mg 벡터 그렇게 되어지죠. 중력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여기서나 변화가 없어. 왜? 중력은 항상 아래쪽 방향으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mg 벡터, 그것은 좌표계를 어떻게 잡는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mg 벡터 그렇게 되어져. 다만 g 벡터를 그 좌표계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에 따라서 표현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 자체는 변화가 없다. 고로 mg 벡터에서 g 벡터를 기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면은 mg의 g캡 그렇게 나타내지죠. 그런데 여기서 g캡, 즉 중력 가속도 방향은 이렇게 아래쪽에 플러스인 좌표계 하에서는 g캡이 y캡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g캡 대신에 y캡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mg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물체에 적용하는 실제 외적인 중력을 이 좌표계에서 표현한 결과 mg의 y캡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운동방정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속도, 가속도, 위치, 이동거리를 구해보자. 운동방정식 mdt분의 dv 벡터는 f 벡터에서 이 경우 v 벡터는 vy의 y캡 그렇게 되어지고, f 벡터는 여기서 mg의 y캡 그렇게 되어졌죠. 고로 이 식에서도 m 약분시켜버리고 y캡 약분시켜버리고, 그러면 남는 것이 dt분의 dv는 g 그것만 남지요. 즉 말해서 dt분의 dv는 g 요것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러한 좌표계에서 초기의 물체가 높이 h만큼 위치해 있었다고 했어. 즉 말해서 초기의 지표면에서부터 물체가 있는 이 위치까지가 높이 h라고 했단 말이야. 이쪽에 지금 물체가 있어. 그러면은 높이가 h이기 때문에 이 좌표계에서 높이가 h인 곳서 y좌표는 뭐가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h가 되어지죠. 고로 t는 이코르 0일 때에 y좌표인 y0는 마이너스 h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dt분의 dv는 g이기 때문에 dt분의 dv는 가속도 a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g가 되어지죠. 근데 제가 마이너스 g로 잘못 적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a가 g가 되어지죠. 고로 원래의 이 식을 이러한 좌표계에다가 적용을 시켜 놓으면은 y0 대신에 마이너스 h 대입하고 a 대신에 g를 대입하면은 이 식이 이렇게 변환이 되어지죠. 자, v는 v0 플러스 at에서 v는 v0 플러스 gt 그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y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y0 대신에 마이너스 h 넣고 그 다음에 a 대신에 g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이 공식도 좌변은 그대로 적어주고 a 대신에 g 집어넣고 y0 대신에 마이너스 h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어지죠. 첫 번째 문제가 질량 m 물체를 높이 h에서 속력 v0로 연직으로 던질 때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및 지면 도달 직전의 속도를 구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이것을 두 가지 경우 좌표에 대하여 다 풀어보겠습니다. 즉,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위를 플러스로 잡은 이러한 좌표계에서 한번 풀어보고 아래를 플러스로 잡은 이러한 좌표계에서 한번 풀어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위의 좌표계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Sol 1, 첫 번째 문제. 높이 h에서 속력 v0로 연직으로 던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직이란 것은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위로 던졌다는 말인지 아래로 던졌다는 말인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한 경우를 다 감안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키워보도록 합시다. 자, 높이 h에서 이 말은 초기 위치 y0가 h가 된다는 얘기죠. 어떠한 좌표계에서? 이 좌표계에서. 참고로 이 좌표계에 대한 이 문제의 답은 옆에 있는 이것이고, 아래쪽 좌표계에 대한 답은 이쪽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고로 속력 v0로 연직 투사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속력은 0보다 큰 스카라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로 던졌다는 말인지 아래로 던졌다는 말인지 그것을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감안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속력 v0로 연직 투사했다. 투사했다, 요 말은 던졌다는 말이에요. 속력 v0로 연직으로 투사했다, 이것을 벡터로 고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v0 벡터는 kv0의 y캡,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속력 v0로 연직으로 던진 물체에 대하여 초속도를 왜 kv0의 y캡 이렇게 둘 수밖에 없냐면은 속력 v0 자체가 0보다 크잖아요. 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v0 벡터를 v0 y캡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은 v0 벡터가 위쪽만 향한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은 위로 던졌는지 아래로 던졌는지를 전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위로 던졌을 때에는 당연히 v0 y캡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만은 만약에 아래로 던졌다면은 마이너스 v0 y캡 이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위쪽 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은 좌표계에 대하여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 v0를 일반적으로 나타낼 적에는 kv0의 y캡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지요. 이런 상태에서 k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어진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두면 되죠.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k값이 플러스 1일 때는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고 그렇게 살펴봄으로써 k값에 대한 문제의 타당성 여부를 체크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요. 이때 k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어지죠. 만약에 k가 플러스 1이라면은 이 좌표계는 위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k가 플러스 1이라면은 v0 벡터는 v0의 y캡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철저히 주의해야 될 것, v0 벡터는 kv0의 y캡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기하학적 표현이요, 해석적 표현이요? 해석적 표현이요. 해석적 표현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구체적인 좌표로 방향을 표시를 해준 거죠. 여기서는 직각좌표 y좌표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줬기 때문에 이 v0 벡터 이것은 해석적 표현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v0 벡터의 y축 방향 성분은 무엇일까? 바로 kv0가 되어지죠. 고로
V0 벡터의 Y축 방향 성분 V0의 Y, 이것은 KV0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면에 도달한다 그 말은 물체의 Y좌표가 제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 세 가지를 잘 염두를 해두고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을 높이 H에서 속력 V0로 던질 때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및 지면 도달 직전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죠.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려면은 위치좌표 Y가 제로가 될 때의 시간을 구하면 되어지죠. 고로 위치좌표 Y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냐면은 H 플러스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중력장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 위치좌표 Y는 H 플러스 V0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요. 여기서는 V0가 여기에서 보다시피 초기 속도 Y축 방향 성분이에요. V0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의 초기 성분의 Y축 방향 성분 V0Y가 뭐예요? KV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적어줄 적에는 KV0를 적어줘야 돼. 그 다음에 것이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는, 즉 이것이 Y좌표인데 Y좌표가 제로가 되어지는 시간 T가 바로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어지겠다 그 말이야. 고로 이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 식으로부터 시간 t를 구하는 것이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어지죠. 그때의 시간 t를 tg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g라는 것은 그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지표면 그런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고로 이 식으로부터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 tg를 구하면은 2차 방정식 근우공식에 의하여 구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즉 이건 나누기 g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 그러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하나는 플러스인 경우, 하나는 마이너스인 경우 두 개가 나왔단 말이야. 이런 때 땅에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0보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고로 이 식에서 마이너스는 어때? 버려야 된다 그 말이야. 왜 마이너스를 버려야 되느냐? 여기 보십시오. 루트 K제곱 V0의 제곱은 KV0보다 더 크잖아요. 그리고 EGH 이것도 0보다 크잖아요. 고로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게 되어지면은 TG 자체가 음수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만 사용을 해서 땅에 떨어질 때까지 시간 TG를 구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또 한번 생각해 보냐면은 만약에 물체를 위로 던져 올렸다. 그렇다면은 이 K를 뭘로 놔야 됩니까? 위로 던져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K라는 것을 플러스로 놔야 되겠지요. 즉 플러스 1로 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아래로 던져 내렸다면은 K를 뭘로 둬야 됩니까? 마이너스 1로 둬야 되죠. 고로 아래로 던져 올렸다면은 이쪽에가 마이너스 V0로 그렇게 되어지겠죠. 여기는 작업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대로고,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즉 K가 플러스가 되든 위로 던져 올렸든 또는 K가 마이너스가 되든 즉 아래로 던져 내렸든지 간에 TG 자체는 이쪽을 플러스로 잡아 놓으면은 항상 0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가 더 지면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까? 당연히 K가 플러스 1인 경우가 마이너스 1인 경우보다 TG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K가 플러스 1, 즉 위로 던져 올렸을 때가 얘가 지면에 최종적으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어지죠. 이 수식에서 보다시피.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한번 봐보느냐. 이번에는 물체를 그대로 잡고 있다가 땅으로 딱 떨어뜨린 경우를 봅시다. 즉 자유낙하시킨 경우냐. 자유낙하시켰다 그 말은 초속도 V0가 무엇이다? 제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삼각형 거꾸로 세워놓고 밑에다가 제가 F 적어 놓은 것은
이 수식에서 자유낙하된 경우를 고려하겠다 그 말이야. 다시 한번 이코르 위에다가 삼각형 거꾸로 하나 그려 놓고 밑에다가 F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이 수식에서 자유낙하된 경우, 즉 V0가 제로인 경우를 고려하겠다 그 말이야. 고로 자유낙하된 경우에 이 수식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V0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 제로 고로 G분의 루트 2GH는 루트 G분의 2H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자유낙하 시킬 적에 높이 H에서 자유낙하된 물체가 지면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G분의 2H 그렇게 많이 외운 적 있죠? 이번에는 지면에 도달 직전의 속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구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속도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어지죠. 속도 공식은 V는 V0 플러스 AT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V는 V0가 뭐예요? 여기서는 KV0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A는 이 공식에서는 A가 마이너스 G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는 KV0 마이너스 GT인데 T 대신에 뭐 집어넣어줘야 돼?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지면에 떨어질 때의 속도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KV0 그대로 적어주고 마이너스 G 해놓고 TG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TG가 여기에서 보면 말이야 분모에가 G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G 약분되어져 버리고 이것만 남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KV0 얘가 이렇게 오면 마이너스 KV0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KV0하고 여기 마이너스 KV0하고 서로 상쇄되어져서 없어지고 또한 이쪽에가 마이너스가 빠뜨려졌네요. 이쪽에 마이너스가 빠뜨려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지면에 도달할 때의 그 속도가 어떤 방향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방향, 즉 아랫 방향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위가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고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루트 K제곱 V0 제곱 플러스 2GH 그렇게 되어지죠. 이 K 값이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지 간에 지면에 도달할 때의 그 속도는 어때요? 똑같지요. 즉 여기에서 이런 속도로 위로 던졌을 적에 얘가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나 또는 방금 이것과 똑같은 그 속도로 아래로 던졌을 때 땅에 떨어질 때의 그 속도나 어때? 속도는 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역시 자유낙하 시켜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유낙하할 때는 높이 H에서 떨어진 경우죠. 속도가 제로 상태에서. 그러면 높이 H에서 자유낙하로 떨어질 적에는 그 속력은 루트 2GH가 된다. 그렇게 많이 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V0 대신에 제로를 대입해주면은 여기 마이너스는 그대로 이쪽으로 오게 되어지죠. 고로 마이너스 루트 2GH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질량 M의 물체를 높이 H에서 속도 V0로 연직으로 던졌다고 했어요. 속도 V0로 위에서는 속력만 나타내줬는데 밑에서는 속도 V0로 연직으로 던졌다고 했어. 그러한 상황에서 최고점 도달 시간 및 최고점 높이, 지표면의 도달 시간, 그리고 최고점 높이의 절반에 위치할 적에 그때까지 걸리는 시각, 그것을 구해보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속도 V0로 연직으로 던졌을 적에 최고점 도달 시간, 최고점 높이 그것을 구해보라고 했잖아요. 이미 문제 자체에서 V0 벡터는 어디를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위로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위로 던져줘야 얘가 최고점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또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거 아니라고. 고로 여기서 V0라는 것은 이미 최고점 높이를 구해라 이 말 자체로부터 이 V0 벡터라는 것은 V0의 Y캡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서 V0 자체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좌표계에서? 이러한 좌표계에서. Solve 2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봅시다. 최고점 도달 시간을 구한다. 자, 보십시오. 일단은 먼저
속도, 즉 초속도가 V0 벡터라는 것은 V0의 Y캡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즉 V0 벡터라는 것은 V0의 Y캡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위에서는 속력만 나와 있기 때문에 위로 던져야 될지 아래로 던져야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KV0 Y캡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여기서 K라는 것은 위로 던졌으면 플러스 1, 아래로 던졌으면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좌표계에서? 이 좌표계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속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V0 벡터는 곧바로 V0 Y캡 이렇게 해석적으로 적어줄 수가 있다. 이 표현으로부터 V0 벡터의 Y축 방향 성분, 즉 V0 Y는 V0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V0는 최고점 도달 시간 이런 말이 나온 것으로부터 이것 자체가 0보다 크다, 즉 양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이것은 알고 계셔야 돼. 어떤 경우에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어지느냐, Y축 방향의 위로 올라가는 속도 Vy가 제로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최고점 도달 시간이 되어지죠. 고로 Vy 이퀄 제로가 되는 시간이 최고점 도달 시간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왜 그래? 위로 던져 올렸을 적에 얘가 위로 올라가다가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멈추잖아요. 멈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 도달 시간 t, 이 말은 Y축 방향의 속도 Vy가 제로가 되는 시각이다 그 말이야. Y축 방향 속도는 여기에서 V는 V0 GT 그렇게 되어졌죠. 고로 V는 V0 GT에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H로 표현을 했을 적에 이 식에서 V가 제로가 될 때의 시간이 TH가 되어지겠다. 고로 TH는 얘를 요리 넘기고 계산을 하면은 G분의 V0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걸리는 시간을 보면은 G 값은 9.8이고 V0 값은 방금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양수가 나오지요. 이번에는 최고점 높이를 구해야 되겠지요. 이러한 좌표에서 Y좌표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최고점 높이라는 것은 Y좌표 Ymax가 되어지겠죠. 왜? Y좌표 자체가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죠. 이러한 좌표계에서는. 고로 최고점 높이는 Y좌표 중에서 가장 큰 것 Ymax가 최고점 높이가 되어지겠다. 그러면 최고점 높이는 H 적어놓고 V0T인데 T 대신에 최고점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 TH를 집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GT에 적어 마이너스 2분의 1 GT 대신에 TH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H 그대로 적고 V0 그대로 적고 TH는 아까 여기서 G분의 V0이기 때문에 G분의 V0 적어주고 마이너스 2분의 1 G 넣고 TH G제곱분의 V0의 제곱 이걸 적어주었다.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즉 높이 H에서 속도 V0로 위로 던져 올렸을 적에 어느 정도만큼 올라갈 수가 있다. 높이 H에서 던졌기 때문에 당연히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H는 이미 높아져 있고 거기에다가 2G분의 V0의 제곱만큼 더 위로 올라가 있죠. 만약에 지표면에서 투사했다. 즉 지표면에서 위로 던져 올렸다 그 말이에요. 높이 H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표면에서 위로 던져 올렸다 그 말은 H가 제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H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고 나면은 2G분의 V0의 제곱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이번에는 지표면 도달 시간을 구해야 되죠. 지표면 도달 시간을 TG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표면에 도달했다 이 말은 Y좌표가 0이 되어졌다 그 말이라고 했죠. 고로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Y 대신에 0 집어넣었어.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 식을 시간 t에 대해서 풀면은 그 시간 t가 tg가 나오고 이 2차 방정식을 구르공식에 의해서 풀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만약에 자유낙하 상태에서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이 수식에서 V0가 제로인 경우잖아요. 고로 자유낙하인 상태에서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 수식은 루트 G분의 EH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경우는 뭐 같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유낙하인 경우에 떨어지는 시간이. 그 다음
지표면에 도달하는 그 시간을 구함에 있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 높이 h에서 물체를 위로 던져고 이렇게 떨어뜨린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최고점 도달 높이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유낙하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죠. 고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유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두 개를 합쳐주면은 지표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한 것이 되어지겠죠. 고로 지표면에 도달하는 시간 tg를 구함에 있어서 높이 h에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th 플러스 최고점에서 땅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t의 hh, 이 두 개를 구하면 되겠다. 다시 말해서 th라는 것은 높이 h에서부터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어지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t의 hg는 이 최고점에서 땅까지 자유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어지겠죠. 그렇다면은 높이 h에서 최고점 도달 시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g분의 v0 그렇게 되어지죠. 아까 했어요. 이렇게. 이제 최고점에서 지면까지 자유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까 여기서 했죠. 높이 h인 곳에서 자유낙하했을 적에 걸리는 시간은 g분의 2h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고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최고점 높이가 ymax잖아요. ymax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나누기 g를 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어지겠죠.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것 더하기 이것 하면은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ymax란 것은 뭡니까? ymax란 것은 방금 제가 구한 대로 이것이 되어지죠. 즉 여기 ymax 대신에 이것을 넣고 거기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나누기 g 루트 씌워가지고 얘하고 더하면은 그 결과가 이것이 나온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최고점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y좌표를 구해보시오 라고 했죠. 즉 말해서 y좌표의 공식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y좌표가 최고점 높이의 절반이 되어질 적에 이 시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죠. 고로 최고점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y좌표는 2분의 ymax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y좌표는 이렇게 주어졌죠. 즉 말해서 이 식으로부터 y좌표는 이렇게 주어졌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y좌표는 2분의 ymax, ymax가 이거였죠. 고로 2분의 1 해놓고 얘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줬다. 이래가지고 이 식으로부터 시간 t를 구하는 것은 2차 방정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죠.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러한 좌표계에서 했어. 그러면은 또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은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즉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은 좌표계에서 이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빨리 해봅시다. 이제 자, 첫 번째 문제. 질량 m을 높이 h에서 속력 v0로 연직으로 던질 때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및 지면 도달 직전에서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잖아. 고로 이러한 좌표계에서는 높이 h, 이 말은 y0가 마이너스 h란 말이 되어지죠. y0가 마이너스 h. 그리고 속력 v0로 연직 투사했다. 이 말은 v0 벡터가 kv0의 y캡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음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때 k라는 것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지죠. K가 플러스 1이라면은 V0 속력으로 플러스 Y방향, 즉 아랫방향으로 던졌다는 얘기고, K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V0 속력으로 마이너스 Y방향, 즉 윗방향으로 V0 속력으로 던졌다는 얘기죠. 이 수식으로부터 V0 벡터의 초기의 Y좌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KV0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지금 해석적 표현으로 나타낸 거죠. 고로 V0 벡터의 Y축 방향 성분은 KV0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V0 벡터는 Y축 상에서의 초속도이기 때문에 Y축 상에서의 초속도 성분은 V0Y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지면에 도달했다 그 말은 y좌표가 제로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y좌표가 제로라는 말이야. 이 식에서의 y좌표를 제가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적어줬어. 이 y좌표가 제로가 되어져야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구하기 때문에 y 대신에 0 대입하고 우변은 그대로 놔뒀고, 이 식으로부터
양변을 2를 곱해가지고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이 제로가 될 t를 tg라고 놨을 적에 그 tg는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 식으로부터 자유낙하인 경우를 고려하자. 자유낙하인 경우에는 v0가 제로가 되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루트 2h 나누기 g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속도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지면에 떨어질 때의 속도. 그때 그 속도는 v0 플러스 at에서 a가 g가 되어지죠. 그리고 초속도 v0 벡터의 y성분인 v0y는 아까 여기서 했다시피 kv0 그렇게 되어지죠. 초기 y축 방향 속도이기 때문에 고로 v라는 것은 kv0 플러스 g 해놓고 t 대신에 땅에 떨어질 때의 시간 그 tg를 집어넣어줘야 되죠. 고로 kv0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g하고 여기 tg에 있는 여기 g하고 서로가 약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그대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적어주니까 이것만 이렇게 남죠. 여기에서 자유낙하인 경우를 고려를 해보자. 즉 역삼각형 해놓고 F 이게 자유낙하 표시라고 했죠. 자유낙하인 경우에 V0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V0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면 루트 2GH가 되어지죠. 이때는 속도 방향이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루트 2GH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계에서는 아래로 떨어진 것이 플러스 y이기 때문에 맞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m을 높이 h에서 속도 v0로 연직으로 던질 때에 최고점 도달 시간 및 최고점 높이, 지표면 도달 시간, 최고점 높이의 절반에 위치할 때의 시각, 그것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속도가 v0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v0의 y캡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고로 초속도의 y방향 성분은 여기서 v0가 되어지죠. 그런데 v0라는 것은 여기서 0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왜 0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 최고점 도달하는 시간을 구해라. 그 말은 물체를 초기에 위로 던졌다는 말이잖아요. 위로 던졌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래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위가 뭐가 되어집니까? 마이너스가 되어지죠. 고로 초속도를 V에 V0에 Y캡 이렇게 적어 놓았다면은 이 V0가 0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0보다 적어야만 위로 던진 경우가 되어지죠. 이러한 좌표계에서는 고로 여기서 초속도의 Y성분은 V0인데, 다시 말해서 여기서 초속도의 Y성분은 V0인데 이것은 0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최고점 조달 시간 T는 어떻게 구하느냐? Vy가 제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V는 V0 플러스 GT에서 이 V가 제로가 되어지는 T를 구하면은 최고점 도달 시간 TH는 마이너스 V0 G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TH야. 즉 최고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 G분의 V0 그렇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왜? 시간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 V0가 0보다 작다겠죠. 아까 제가 여기서 했잖아요. V0가 0보다 작다겠잖아요. 위로 던졌다 했기 때문에. 고로 마이너스에서 V0가 음수이기 때문에 최고점 도달할 때까지 그 시간에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최고점 높이는 Ymax에다가 절대치를 씌워야 되어지죠. 왜 그러는가 봅시다. 여기서는 위로 던졌다고 했기 때문에 높이 H에서 위로 던졌다고 했기 때문에 물체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이 바로 Y축 좌표 중에서 높이로 보면은 가장 높은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Y축 좌표인 Ymax가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Ymax가 가장 어때? 숫자로 보면 가장 작지요. 즉 높이로 보면은 제일 높은데 좌표로 보면 어때? 제일 작은 좌표다 그 말이에요. 고로 여기 보세요. 최고점 높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Ymax에다가 절대치를 씌워줘야 되죠. 최고점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절대치 빼버리고 Ymax만 구하면 돼요. 좌표를 구하라면은. 근데 문제는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구하라고 해서 어디에서? 지면에서 봤을 때. 고로 절대치 Ymax라는 것은 절대치는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줬어. 그리고 Y좌표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줬어. 다만 Ymax라는 것은 여기에서 시간 t 대신에 최고점 올라갔을 때의 시간 th를 대입해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th를 그렇게 대입해 준 것에다가 절대치를 씌웠단 말이야.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하면 절대치 표시는 여기와 여기에 그대로 적어주고 나머지 th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져. 그러면은 이쪽에가 절대치가 있죠. h도 높이이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음수, 이것도 v0에 제곱했기 때문에 양수. 그런데 이지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음수가 되어지죠. 고로 절대치를 비껴내버리면 이 두 개를 플러스로 고쳐주면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최고점 도달 높이요. 최고점 도달 높이는 좌표를 아래쪽으로 플러스로 잡든 위쪽으로 플러스로 잡든지 간에 높이 자체는 변화가 있었어. 높이는 변화가 없어. 단지 그 높이에 해당하는 Y좌표는 달라. 왜? 이것은 아래가 플러스고 이것은 위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좌표는 다르다 할지라도 지표면에서부터 최고점까지 차로 딱 재는 그 높이는 어때? 같아야지. 고로 최고점 높이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죠. 아까 여기에서 최고점 높이 구한 이것하고 여기에서 구한 최고점 높이 이것하고 어때? 같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표면에서 투사했다. 그 말은 높이 h가 제로가 되어진 것이 지표면이죠. 지표면에서 투사했다고 했을 적에 최고점까지 도달 높이가 2지분의 v0에 적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지면 도달 시간 tg를 구한다. 이 말은 y는 이퀄로 0 되는 시각이죠. 고로 이 수식에서 y 대신에 0을 대입하고 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 상태에서 양변을 2를 곱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 수식으로부터 t를 구하면은 그때의 t를 tg라고 놨을 적에 tg는 이렇게 되어지죠.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위에서 유사하게 다 했으니까. 이 수식에서 다시 자유낙하인 경우는 지상에 떨어지는 시간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v0 대신에 0 대입하면은 루트 2h 나누기 g 그렇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점 높이의 절반에 위치할 때의 시각을 구해보시오. 그 문제죠. 최고점 높이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좌표계에서 최고점이 이쪽이라면은 최고점 높이의 절반은 이쯤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쯤 되어진 것은 최고점 높이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반으로 나누어진 절반의 높이를 좌표로 정해주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최고점 높이가 Ymax 절대치라고 했지요. 우리가 최고점 높이를 Ymax 절대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절반의 높이는 어떻게 되어질까? 2분의 절대치 Ymax 그렇게 되어지겠죠. 2분의 절대치 Ymax라는 그 높이를 좌표로 바꾸려면은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왜? 이쪽은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 영역이기 때문에 고로 최고점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Y좌표는 최고점 높이 절대치 Ymax 나누기 2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것은 앞으로 끄집어내놓고 최고점 높이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고로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 적어준 것이 최고점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Y좌표가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Y좌표 자체가 이렇게 되어졌죠. 고로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주고 난 다음에 이쪽의 2차 방정식으로부터 t를 구하면은 최고점 높이의 절반에 해당할 때까지 물체가 위치할 때의 시각이 되어지겠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높이 같은 것을 구하고 할 적에 위치에다가 절대치 씌우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동 거리를 구해서 해도 똑같습니다. 정말해서 이동 거리 구하는 공식을 제가 여기에 적어 놓았잖아요. 높이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로 구해도 되잖아요. 이동 거리로 어떠한 거리를 구하는 것은 역학 10단계, 11단계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이동거리 구할 적에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식에서 VY라는 것은
V에 Y캡 이렇게 두게 되어진다면 절대치 V에 DT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절대치 V에 DT 그렇게 되어졌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V 벡터라고 했지만은 V 벡터 자체가 V에 Y캡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위쪽에 있는 벡터 표시 화살표 치워내버리고 V0 플러스 GT를 여기에다가 넣고 절대치로 씌워서 계산을 하면은 이동거리가 나오겠지요.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